자, 지니너스입니다. 자, 이 지니너스는 쭉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바이오 쪽에 싸다 떨이 종목 중에 하나죠. 그 뭐 떨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무슨 싸구려 이런 쪽의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일단 뭐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 쪽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폄훼되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자, 저희가 뭐 다른 종목들에서도 뭐 IT센 글로벌이라든가 뭐 삼형 엠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이 바이오에서만도 제가 이제 자, 밑에 쪽에서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들에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평가 있는 종목들 많이 잡아드렸었죠. 올릭스, 인벤티지, 앞선 종목 R지노믹스 때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쭉 잡아드렸던 와중에 이제 후발적, 이제 뒤쪽에 앞서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다 잘 나갔어요. 자,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수익률들 다 올려드렸고요. 이런 거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싼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후발적으로 지금 싸다라고 붙여드린 종목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지니너스. WSI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는 아니고 의료기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지니너스는 바이오 쪽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니너스 저쪽 예전에는 뭐 이런 같은 경우에 뭐 신라젠하고 저쪽에 들어갔을 때 우리 천재 명인님 같은 경우가 뭐 뚜렷한 상승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입니다. 자, 이게 2개월 전에서 가장 싼 바이오 플랫폼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이제 샤페론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처음 얘기할 때는 샤페론보다 조금 시가총액이 더 낮았었죠.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세력형 해먹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플랫폼을 가장한 세력주 형태로 봐야 맞는 종목이 되겠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 이제 플랫폼은 소나게나 다 들고 나오니까요. 이제 최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저 밑에 뭐 시가총액 뭐 500억짜리, 600억짜리, 뭐 300억짜리 이런 애들도 다 플랫폼이라고 이제 들고 나오니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진짜가 누구냐라고 그죠. 즉 플랫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종목입니다. 지니너스 이렇게 올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보죠. 이 지니너스가 뭐 저 앞쪽 견은 빼고요. 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최근에 마지막 상승 여기까지만 볼까요? 114%입니다. 지금 고가에서 25%를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114%가 나세요. 자, 앞에 이제 1,600원에서 시작해서 4,600원까지 올라오니까 사실 뭐 거의 200% 가까이 이렇게 올라 들어왔죠.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 시가총액 1,148억밖에 안 돼요. 348억밖에. 굉장히 싼 종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아래쪽 이렇게 내려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저쪽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인텔메드 공유해서 이제 AI 신약 테마에도 들어갔고, 의료 IA 급등.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한참 이거 신고가 때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 그게 여기에요. 신고가 들어간 날, 쪽에 신고 들어갈 때 이때입니다. 여기, 자, 신고가 이렇게 빡 들어갈 때 이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매수 나갔었고 이때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간 날 싸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플랫폼 중에서 이때 같은 경우도요. 결국 지금 주가 본다 그러면 안에 지금 1,600억에서 2,600 들어갈까 이게 시가총액 한참 밑에 있던 데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 1,000원 정도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1,100에서 30%가니까 시가총액 한 800억 됐을 때래요. WSA도 그때 제가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 가진 종목의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됩니다. 얘도 그 정도 수준이었었죠. 굉장히 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서 들어오면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 들어와서 최근에는 이제 타겟 가격에 들어왔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이제 들어올 자리는 다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자, 위에서 차익실은 떨어지면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위에 이제 라인들 다 들어갔고요. 요거는 앞에서 3일 전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들어왔다. 그리고 위에서 시가서 차익실현으로 뚝 떨어지고, 어제 위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 이렇게 와장창 깨지는 틈을 타가지고 쫙 아래로 깔아 뭉개서 눌러 들어왔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직전에 고점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라인 기본이죠. 우선 직전 들어갔던 이 고점대, 이게 지금은 다시 저점의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피보나치 38선,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도 걸려 있고요. 추세 지지선 걸려 있고요. 21선 지지 걸려 있고요. 몇 개죠 이게? 몇 개입니까? 무려 4군데의 지지선이야. 4군데의 지지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내일 이 정도의 자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내일 여기서 곧바로 그냥 뻥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한 방에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으로는 한 방에 바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빼는 것처럼 이 매도는 어저께는 차익 실현 매도입니다만 거기다 대고 이제 오늘 이제 고가 3.8%에서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이렇게 가서 장대 음봉으로 까버렸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아주 노골적인 공매도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노골적인 공매도 형태로 까는 경우라 그러면 보통 아래쪽으로 조금 더 뺀다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각도 접하죠. 살짝 더 내려온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개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거든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올 때도 떨려져 나가고 내려왔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 여기서 뜨거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올까봐 반등시 매도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파는 형태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페일러 스윙으로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살짝 내려오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38선에서 이탈, 그다음에 추세선 하회, 21선 하회, 다 하회가 되죠. 다 하회가 돼요. 이거.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하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려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잡아서 돌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우선 끝났냐? 그죠? 안 끝나죠. 앞에 지금 다른 종목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아직 시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직 금리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 제약바이오가 그대로 먹히는 얘기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즌 사이클 같은 경우도 아직 그것도 안 났어요. 이제 JP모건 해석 요거 지나갑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아직 다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혼자 죽으라고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죠. 요거는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중심. 코스피로 드립다가고 코스닥은 패고 그 기본 우리 한국 증시 기본 공식 아닙니까? 대형주 잔나게 잡아당겼으면 중성주는 그냥 팔반 뭉개야 제맛인 거고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코스피 종목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지금 연락이 당기고 있는데 개인주들이 이거 다 때려 팔아버리고 바이오도 가지고 바이오 쪽에서 한번 놀고 있다. 그럼 얘들 팔 때는 누구한테 팔아? 올라가는 경우도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다 이쪽으로는 현대차 같은 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다 때려 집어던지기 바쁘고 전부 바이오면 다 몰려 들어가 있으면 이거 끌어올려 그러면 이거 지금 기관 이 정도 사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사가지고 이거 다 끌어올려집니까 이거? 현대차 한 종목 10% 올리기도 힘들겠네. 7천원 가지고. 그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팔 때 같은 경우에 하루에 조 단위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들어올 때도 조 단위로도 사들어오고요. 한 종목에 조 단위로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지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커져서 종목 하나에 조 단위로 들어와. 그 요거 가지고는 이런 애들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나머지들 때려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틈을 사서 사는 건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일단 받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이거, 요 자리에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 그죠? 3,100원 선, 요 정도까지 여러도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자세에서 찍고 돌아 나가는 그림 나오면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종목하고 전혀 좀 다른 줄기의 종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나노. 그죠?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가지고 쭉 치고 들어왔던 이 나노 1,700원에 시작해서 이 종목도 1,700에서 4,000까지 100%하고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자,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상승 쭉 들어간 다음에 조정 역N자로 다시 밀려 내려가서 딱 여기죠? 똑같잖아요. 직전 고점 자리 38선 추세 저점 자리 이렇게 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때리죠.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뭉개는 형태의 공매도 형태로 매도하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이제 38선 직전 여기 저점 지지에다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렇게 한 방 더 똑 때린 다음에 커버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늘 잡아서 돌리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똑 들어오는 요 흐름에서 떨려 나가는 사람들 떨려서 나가죠. 그거 털어먹고 가는 겁니다. 네, 털어먹고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니너스 경우도 저 예전에 제가 3빌리언 같은 종목들 추천드릴 때 추천 사유를 뭘로 얘기 들었냐면은 요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쭉 들어왔다가 지금 쭉 팔았네요. 이 종목은 뭐 사실 이전에 쪽에도 팔아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기관이 사서 끌어올린 거 아니고요. 예, 외국인들 같은 사서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개인 쪽의 힘 이거 가지고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예. 같은 거, 이 성장 모멘텀만 계속해서 지속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가 이제 2% 부족한 프로티나 이렇게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죠. 멀티오미스 데이터, AI 신약, 그렇죠? 프로티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뭐 2% 부족이라기엔 좀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프로티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 데이터 가지고 AI 이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이거 말고 프로티나 말고도 아주 저 앞쪽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 있죠. 보로노이. 기존의 AI 신약의 대표주. 기존 AI 신약의 대표주인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와장창창창창창창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가지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아주 손쉽게 쉽게 아주 빠르게 남들보다 3배에서 2배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신약 계속 개발해 가면서 그 모멘텀 가지고 주가 더 양질의 신약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존 AI 대표주 보로노이 이렇게 올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시리즈가 쭉 연결된 게 보로노이, 프로티나 그리고 요 지니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없어요. 3빌리언 같은 종목처럼. 그다음에 요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계속 벌어져 있는 동안에 쓸모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각이 되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되었습니까? 그래서 뭐 테마라도 좋고 얼토당토하는 이슈라도 좋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거래량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데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요. 1,000원짜리 주 뭐 19,000주 이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불타는 흐름이 진행이 돼야 그 뒤에 뭐가 돼도 되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앞에 나왔던 WSA 의료기 쪽의 WSA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11월 이후에 딴 기준 쪽에 본다면 액트로가 있고 네오티스 이 조합이 이쪽에는 액트로와 이 네오티스 이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에 11월 이후 뒤쪽에서 나온 쪽에는 이 지니너스 그리고 WSI 그렇죠? 뭐 고용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전문가 고용은 저 앞에서부터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이 뒤늦게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죠. 자,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나올 때 다시 일단 노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찾아드리잖아요. 뭐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리고 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원스토어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시고 오르고 ATM 스탁 앱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공개 채팅방 눌러서 이렇게 입장을 해서 보시면 짧게 최고 전문가들 길에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난다 긴다라고 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각자 이름으로 쫙 방을 열어두고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요런 종목들 다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찍어드리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지금 목표가 다 왔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서 목표가 다 왔으면 위에서 이렇게 똑 떨어질 때 트레일링 스톱 돼서 자르고 나오면 되는 거고, 또 이런 데서 다시 돌면 또 땅 들고 요거 쫙 노리고 있다가 준비하시고 딱 돌면 서시 이거라고 딱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비장의 카드들 가지고 이거 뭐 개별 종목들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찾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찔렀다 그러면 저가 저평가 이거 딱 찌르면 빠져나온 거 찾으면 그냥 더블이죠. 더블 기본으로 가는 정치예요. 더블 좀 드셔보십시오.